요즘 시장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죠? 특히 팔란티어 주주분들이라면 그 변동성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 어떤 사람은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거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기업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떤 얼굴이 진짜 팔란티어일까요? 오늘 이 거대한 논쟁의 핵심,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팔란티어를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부릅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기업이라는 정말 무서운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이 논쟁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170%나 올랐어요. 이건 뭐 시장 전체를 그냥 압도해버린 수준이죠. 이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야, 무조건 버텨야 하나?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모든 복잡한 소음들을 싹 걷어내고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강세론자들은 뭘 보고 이렇게 열광하는지, 반대로 비관론자들은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건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째, 강세론의 근거,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둘째,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마어마한 재무 상태를 숫자로 확인해 볼 겁니다. 셋째, 너무 비싼 주가와 여러 논란거리, 즉 비관론의 핵심을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합쳐서 여러분 각자를 위한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강세론부터 시작해 보죠. 왜 어떤 사람들은 이 회사가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거라고 굳게 믿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팔란티어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거대 조직이 겪고 있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에서 시작돼요. 그 문제가 바로 데이터 사일로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중요한 정보들이 서로 다른 시스템에 뚝뚝 떨어져 갇혀있는 상태를 말해요. 전쟁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드론 부대는 적의 위치를 알아요. 위성팀은 다른 정보를 갖고 있죠. 지상 병력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하고요. 근데 이 시스템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한다면? 각자 가진 정보는 그냥 그림 조각일 뿐이고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예요. 팔란티어가 나타나기 전에 미 국방부는 무려 50개에 가까운 서로 다른 데이터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급하게 뭔가 하나를 알아보려면 50번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로그인해야 있다는 거죠. 평시에도 비효율적인데 실제 전쟁 상황이라면 정말 끔찍하게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그럼 팔란티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접근법이 아주 독특해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니고요. 전진 배치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최고의 컴퓨터 과학자들을 말 그대로 최전선으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군인들하고 같이 헬멧 쓰고 장갑차 태면서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보고 듣고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작업 과정인데요. 첫째, 드론, 위성, 군인 등 흩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싹 다 하나로 합칩니다. 둘째, 온톨로지라는 걸 만들어요. 이건 모든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고 의미를 갖게 하는 하나의 거대한 통합 운영체, OS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셋째, 여기에 강력한 AI를 붙여서 숨겨진 패턴과 통찰력을 찾아냅니다. 그 결과 지휘관은 모든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보면서 실시간으로 생사가 걸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년 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통합하는 게 팔란티어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2023년에 나왔습니다. AIP, 바로 인공지능 플랫폼을 출시하면서부터요. 이건 그들이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온톨로지라는 데이터 엔진에다가 말 그대로 슈퍼차저를 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잘 정리된 데이터를 돈이 드는 통찰력으로 바꿔주면서 사업이 그야말로 날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군대만 쓰는 게 아니에요. 고담이라는 플랫폼은 정부나 국방부를 위한 거고요.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은 일반 기업들을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성전자나 HD현대 같은 거대 기업들이 공급망, 생산, 판매 같은 복잡한 데이터를 통합해서 더 똑똑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강세론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바로 놀라운 재무 성과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투자자에게는 결국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팔란티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2020년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1770%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성장률은 정말 월스트리트에서 전설로 남는 투자자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수익률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까 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 팔란티어가 처음 상장했을 때 한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면 지금 그 돈은 1,000만 달러, 그러니까 13억 원이 넘는 돈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이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창기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자들도 바로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주가 상승이 그냥 거품이 아니라 실제 폭발적인 사업 성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을 한번 보세요. 미국 정부 쪽 매출은 52%라는 아주 견고한 성장을 보여줬죠. 근데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 미국 민간 사업 부문입니다. 무려 121%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이건 팔란티어가 이제 정부 사업을 넘어서 거대한 기업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성장하는 방식이에요. 막 돈을 쏟아부으면서 적자 내는 그런 기술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팔란티어는 33%라는 아주 건강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현금은 64억 달러나 쌓아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빚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이렇게 빠르게 크는 회사가 이렇게 재무제표가 깨끗한 건 정말 드문 일이고 이건 회사에 엄청난 안정성을 주죠. 그리고 이게 그냥 숫자만 좋은 게 아닙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전설적인 CEO 제이미 다이몬이 팔란티어 기술을 처음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맙소사, 이건 믿을 수가 없군.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건 이 기술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네, 들어보니까 강세론이 정말 강력하죠.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비관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당한 리스크와 논란들이 있거든요. 비관론자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수많은 노련한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이 주식을 사기 위해 내야 하는 가격이 솔직히 너무 비싼 건 아닐까요? 이 표를 보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미래 예상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PER이 팔란티어는 무려 175배가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회사가 앞으로 벌 1원의 이익에 대해 175원을 미리 내고 주식을 사는 셈이라는 거죠. 거대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35배, 시장 평균이 20배인 것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비싼 겁니다. 즉 미래 성장에 모든 걸 거는 셈인데 만약 그 성장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론적인 걱정이 아닙니다. 투자계의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한때 팔란티어의 열렬한 팬이었던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계속해서 지분을 팔고 있고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이 주식의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 문제 말고도 회사를 둘러싼 윤리적 논란이 있습니다. CEO인 알렉스 카프의 이 발언은 가장 큰 논란을 빚은 말 중 하나인데요. 그는 팔란티어의 일이란 적들에게 공포를 주고 때로는 그들을 죽이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은 많은 투자자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죠. 이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고객 명단을 보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국방부, 이스라엘 군대 등 세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정부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애국적인 일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덕적으로 타협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들의 실제 업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IC를 위해 엘리트라는 앱을 개발했는데 이 앱은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특정 동네와 개인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기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감시국가의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투자자에게도 실질적인 위험입니다. 이런 논란은 최고의 인재를 데려오기 어렵게 만들고 ESG를 중시하는 대형 기관들의 투자를 막아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혁신적인 기술과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강력한 강세론, 그리고 위험한 주가와 심각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관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을 위한 투자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아주 긴 안목을 가진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팔란티어의 매력은 명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시대를 정의했듯이 팔란티어가 AI 시대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거라는 데 베팅하는 거죠. 물론 엄청난 주가 변동성을 견뎌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잠재적 보상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좀 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아마 여러 위험 신호들이 눈에 계속 밟힐 겁니다. 175배가 넘는 PER은 넘기 힘든 허들이고 윤리적 논란도 계속 마음에 걸리죠. 이런 투자자에게는 지금 시장이 뛰어들기보다는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좀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찍 투자해서 이미 큰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합리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실현하는 거죠. 수익을 실현해서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또는 이 회사의 장기적인 스토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앞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겪을 거라는 걸 각오하고 그냥 계속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팔란티어에 대한 이 모든 논쟁은 이 깊고 본질적인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들은 국가안보와 기업 효율성의 미래를 만드는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디스토피아적인 감시국가의 도구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이 주식이 다음 세대의 백만장자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그저 과대 광고의 경고성 사례로 남을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치투게더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